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학적 시스템과 힘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역학적 시스템과 힘 얘기하기 전에 학습지 1이라고 돼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없는 동안 선생님들이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1학년 그 통합과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래서 교재가 나갈 거라서 교재 1페이지입니다. 교재는 금요일 날 드릴 거고요. 다 받으실 거고 일단 급해서 학습지 그 수업할 부분은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역학적 시스템과 힘 볼 텐데요. 이제 시스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얘기들을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뭔 시스템 시스템 되게 많은데 그 시스템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시스템이 뭔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SYSTEM 시스템이죠.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개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자, 개를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있을 때 즉 밖에 있는 것하고 안에 있는 거하고 뭐 하는 거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선을 긋거든요. 이게 개라고 합시다. 그럼 밖에 있는 녀석하고 안에 있는 녀석은 뭔가 다르니까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놨겠죠. 그죠? 그래서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구분을 지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그냥 밖에 있는 거하고 안에 있는 거하고 구분 짓는다고 해서 개가 되는 건 아니고 안에 뭘 가져라 반드시 하위 요소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즉 얘가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을 배우셨으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집합이 지금 안 나와서 교육과정 뒤에가 있다 그래서 즉 어떤 녀석이 있는데 바깥과하고 경계되는 녀석이 있는데 요 녀석이 뭐 하는 거냐면 구분이 되면서 안에 또 다른 거 좀 더 작은 걸로 세분화될 수 있더라. 즉 다르게 얘기하면 집합으로 얘기하면 부분 집합을 갖고 있더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모여있는데 즉 다른 거하고 구분이 되는데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얘네들끼리 반드시 뭐해라? 상호작용해라. 즉 영향을 서로 뭐해라? 주고받아라. 다 영향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하위 요소들만 나눠지는 것도 중요하지 그걸로도 되어 있어야 하지만 뭐로? 상호작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울 첫 번째 시스템이 역학적 시스템. 우리 나중에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배울 건데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게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역학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고전 물리들이거든요. 누구? 뉴턴과 관련 있는 애들. 즉 물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렇게 움직이느냐를 중점적으로 할 건데 자,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물체가 움직이게 하는 원인은 뭐다? 힘이 작용하는 거죠. 운동장에 공 가만히 내버려 둔 거 상상해 볼까요? 바람도 불지 않고 아무도 안 걷어차요. 그럼 공 가만히 있잖아요. 즉 어떤 물체가 움직이려면 즉 운동이 하는 게 바뀌려면 정지했다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다가 정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 된다? 힘이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힘이 주어지게 되면 그 녀석들의 운동 상태나 모양이 바뀌어야 되죠. 바뀌는 주체는 물체고요.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 모양은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공을 이렇게 걷어차면 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살짝 찌그러지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모양 변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운동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얘는 운동 방향과 속력을 합친 말이거든요. 속도가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다가 빠르게 가거나 아니면 빠르게 가다가 천천히 가거나 아니면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뭐가 바뀐다. 요거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즉 힘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 바뀌는 거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역학적 시스템에서. 자, 그럼 역학적 시스템의 하위 요소들, 즉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여기 요 부분들이 되겠죠. 얘네들은 그럼 뭐가 있느냐면 자, 뭔가 있어야지 얘네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거잖아요. 서로. 그게 뭐냐면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물체가 하위 요소에 해당된다. 즉 우리가 지구를 떠올려 보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가 해당되기도 하고 심지어 누구도 지구, 태양, 달 얘네들 천체들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체들까지 확장시킨 건 지구과학에서 할 거고요. 우리는 주로 지구 안에서 얘기를 할 거라서 그래서 힘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물체가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힘과 운동 법칙 보겠습니다. 앞에서 힘 얘기했었죠. 힘은 물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뭐다?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학적 시스템 할 때 요 원인에 의해서 뭔가 달라지니까 요 얘기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자, 이 힘도 어떤 특정한 양을 나타내, 즉 물리적 양을 나타내니까 단위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럼 그 단위를 표시하는데 이 단위가 뭐냐면 N이라고 쓰고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 뉴턴이라고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물리에서는요 이렇게 단위를 되게 중요하게 하거든요. 숫자만 덜렁 써놓으면 얘가 길인지 질량인지 뭔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단위를 쓰셔야 되는데 힘의 단위가 뭐요? 뉴턴. 아이작 뉴턴이 워낙 많은 일들을 했죠, 그죠? 그 몇몇의 천재들이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배워야 될 학습량을 엄청 늘려놓고 갔죠, 그죠? 좀 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특히 여학생들 뉴턴 싫어하죠. 저도 뉴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걸 만들어 놓고 가서 공부할 거 많이 늘여놨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자, 이 천재들. 자, 그래서 N이라고 쓰고 읽을 땐 뉴턴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선생님이 또 뭐 하나를 비워놨죠. 그죠? 그럼 뉴턴 대신에 쓸 수 있는 뭔가 있겠구나라는 건데 뒤에서 가르쳐 드리겠지만 힘의 법칙이 있거든요. F=ma라고 하는 이 법칙이 있습니다. 얘는 힘이라는 게 됐죠. 그죠? M은 질량, A는 가속도를 뜻하거든요. 질량, A는 가속도. 자, 그러면 이 힘이라고 하는 건 질량 곱하기 가속도하고 똑같으니까요. 질량의 단위 뭐? 킬로그램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거든요. 뒤에서 요거 나오는 거 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값도 결국 힘과 같으니까 뉴턴 대신에 뭘 써도 된다? 요거 써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 가운데 점입니다. 요거 가운데 점. 요렇게 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힘의 단위가 뉴턴과 킬로그램 점 미터 퍼 세크 제곱과 같다는 거 이제 됐죠, 그죠? 그 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밑에 거 설명하기 전에 하나 더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기본 단위가 있거든요. MKS라 그래서 물리학에서 쓰는 그냥 기본 단위처럼 쓰는 거 있는데 즉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건데 자, 질량은요. 방금 우리가 기본으로 썼죠. 뭐? 킬로그램을 기본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그램으로 주게 되면 뭐? 킬로그램으로 바꾼 다음에 식에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길이나 거리 단위는요. 뭐를 쓰냐면 미터를 기본으로 씁니다. 즉 센티미터나 킬로미터가 되게 되면 반드시 뭐로 바꿔라? 미터 단위로 환산한 다음에 식에 대입해라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요. 시간 단위는 시가 아닙니다. 분이 아닙니다. 뭐? 초가 기본입니다. 초가 기본 단위입니다. 따라서 M, K, S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는 MKS 단위, 거리 단위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그 다음 시간은 세컨드를 기본으로 해서 식에 대입해야지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단위를 쓰게 되면 답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3번. 모션, 운동인데요. 자, 운동은 우리가 운동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리에서 정확히 얘기하는 운동의 정의는요. 시간에 따라 물체에 뭐가 바뀌어야 돼? 위치가 바뀌게 되면 그게 뭐했다? 운동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위치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운동이겠죠. 그럼 이 운동을 표현할 때 어떤 걸로 표현하게 되냐면 자, 시간에 따라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변했느냐, 즉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얼마나 빠르게 변했느냐, 즉 속력 개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방향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 방향을 운동 상태로 얘기할 수도 있고 속력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느냐, 요게 운동 상태를 설명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각각 쓰셔도 되는데 요 속력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방향 개념이 빠진 걸 배운 겁니다. 그런데 물리 1 가서 다시 들으시게 되면 방향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속력, 빠르기 하고 물체의 운동 방향을 합친 게 뭐다? 속도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속력과 속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속력의 방향이 포함된 게 속도니까요. 그래서 근데 우리 막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자, 그럼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는 운동 상태가 속도다. 즉 속력에다가 운동 방향이 포함된 것이다. 를 볼게요. 그럼 운동 상태를 실제적으로 한번 볼게요. 뭐에 따라서 속도, 즉 속력과 운동 방향 더한 게 속도라면서요. 그럼 속도에 따른 운동 상태를 보면 속력이 없대요. 그럼 0이잖아요. 그럼 0이면
빠르게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니까 가만히 있을 확률 많죠. 즉 뭐 운동 방향도 없죠. 가만히 있으니까. 속도 따라서 뭐 0이 되는 거죠. 그럼 운동 상태는 뭐 한다? 얘 정지해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속력이 일정하답니다. 빠르기도 일정하고요. 운동 방향도 일정하답니다. 즉 속도, 즉 운동 방향 변화 없고 속력 변화 없죠. 그럼 속도도 일정해져. 둘 다 일정하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는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속 직선 운동. 등속은 속도가 같다는 얘기죠. 등이 같을 등자죠. 속력이 뭐 하는 거? 같다는 얘기고요. 직선이라고 하는 건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간다는 얘기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니까 요렇게 직선이란 말로 썼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은 일정하지만 속도가 변한답니다. 속력이 변한다는 거죠. 속력이 변화한답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한 값도 역시 변하겠죠. 얘가 변하니까 변하겠죠. 그럼 이런 운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가속도 운동. 우리가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가속도 운동이래요. 즉 가가 더할 가짜죠. 속도가 더해지는 운동. 더해지는 게 플러스 값으로 더해질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값으로 더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즉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할 수 있고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력은 일정하지만 운동 방향이 바뀐답니다. 그럼 이 둘을 더한 값은 바뀌어야죠. 그죠? 둘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바뀌어야죠. 당연히. 왜? 두 개를 더한 값이니까. 그럼 얘도 무슨 운동? 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그럼 둘 다 변한답니다. 속력도 변하고요. 운동 방향도 변한대요. 그럼 당연히 속도 값도 변하겠죠. 그럼 얘도 뭐다? 가속도 운동이죠. 즉, 요 세 개를 보시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변해도 속력이 변하거나 아니면 운동 방향이 변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만 변해도 둘을 더한 속도값이 변하게 되는데 그걸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 상태 표현하는 것까지 봤고요. 정지 상태, 등속 직선 운동, 가속도 운동 세 개가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중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것 중에서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거든요. 운동 상태에 대한 걸 정리한 건데 이 뉴턴이란 사람은 크게 힘이 작용하냐, 즉 물체에 힘이 작용하냐. 아까 얘기했죠. 힘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꾸게 되는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주어졌을 때 물체의 운동과 원인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물체의 운동을 서로 뭐하자? 비교해보자라는 얘기죠. 그거에 의해서 좀 분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운동 법칙 세 가지 만든 것 중에서 첫 번째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즉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안 주어졌을 때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힘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물체는 당연히 운동 상태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겠죠. 자, 운동 상태는 아까 얘기했죠. 속력하고 운동 방향을 합친 거였죠. 그죠? 그럼 속력하고 운동 방향이 힘이 안 주어졌으면 속력 안 바뀌겠죠. 운동 상태 안 바뀌겠죠. 그죠? 그럼 두 개 당연히 속도 안 변하니까 즉 운동 상태 뭐 한다? 변하지 않는 거죠. 요런 법칙을 뭐라고 불렸냐면 이름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자,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하지 않으면 계속 당연히 뭐 있겠죠? 정지하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운동장에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공이 놓여 있어요. 누가 화난다고 공을 걷어차지도 않았고요. 바람이 불지도 않았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둔 거죠. 그럼 공은 가만히 있어야겠죠. 즉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즉 운동 상태 안 바뀌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던 물체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계속 뭐 한다? 자기의 운동 상태를 유지해야겠죠. 그럼 속력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죠. 운동 방향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렸죠. 그죠? 자, 속력과 운동 방향이 둘 다 일정하대요. 그럼 속도, 즉 운동 상태가 일정한 거죠. 그런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했죠. 등속 직선 운동. 근데 선생님, 운동하던 물체가 자 정지했는데요. 즉 뭐냐면 공을 뻥 걷어차서 이렇게 운동장 바닥에 굴러다니다 보면 얘가 뭐 하는데 알아서 멈추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이때 힘이 작용 안 한 거 아니죠. 이때 작용했죠. 마찰력이 작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는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마찰력도 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닙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얘는 속력도 일정하고 운동 방향도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따라서 운동 상태가 안 바뀐다. 뭐와 뭐가 안 바뀐다? 속력과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더라. 그럼 속력과 운동 방향을 합친 거 뭐? 속도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즉 뭐 원인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즉 힘이 원인이죠. 그럼 그 결과인 얘도 뭐 하는 거?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속력 플러스 운동 방향이 속도니까요. 그죠?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게 관성의 법칙이죠. 즉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정지해 있는 애 계속 정지야. 움직이던 애 가던 방향으로 같은 속력으로 쭉 가.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관성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 드렸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관성이 우리 현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관성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특히 안전과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영상에서도 그 교통사고 얘기가 좀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갈릴레오 얘기도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요 관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 법칙하고 작용, 반작용 영상 보고 오셨죠, 그죠? 자, 그러면 가속도 법칙 이제 정리를 할게요. 뭐 때문이냐면 가속도 크기하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의 관계,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물체의 질량하고 요 가속도 크기와의 관계, 이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 실험으로 하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집어넣었거든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하나 정리를 조금 할게요. 과학에서도 자주 쓰는 개념이 뭐 비례와 반비례 개념이거든요. 요거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비례야 반비례야 맨날 여쭤볼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건데 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점검하시면 좋겠죠. 그죠? 자, 볼게요. A하고 B라는 값이 있는데요. 자, A하고 B라는 값이 있어요. 즉 A가 증가하니까 B 값도 증가해요. 그럼 얘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면 요 비례한다는 걸 한글로 쓰기 귀찮으니까 과학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 요렇게 쓰거든요. 알파 비슷하게 요 기호 있죠. 요게 뭐다? 비례를 뜻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A라는 거하고 B라는 거 요런 거 A가 증가하면 B가 증가하는 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 하는 거? 요즘에 가장 고민이기도 하지만 체중하고 뭐 허리둘레. 즉 체중이 늘수록 허리둘레도 뭐 하는데 커지죠. 그죠? 그래서 두 개가 뭐 하는 거?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반비례 관계 하나 들어볼게요. A 값이 커지는데 B 값은 뭐해? 작아져. 이런 관계를 뭐라고? 비례의 반대다. 그래서 뭐 반비례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반비례 기호는 따로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쓰냐면 A하고 B를 비례 기호로 쓰고 하나를 분의 1로 쓰시면 돼요. 분의 1로. 즉 분의 1로 하면 이 값이 뭐가 되게 되냐면 비례하는 게 되거든요. 뒤집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 돼서 얘 뭐 한다? 반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뭐 하는 거? 기온하고요. 옷의 두께. 자, 영하로 계속 온도가 뭐 하는데? 떨어지는데 얘는 떨어지죠. 그런데 옷의 두께는 점점 어떻게 돼? 두꺼워지죠. 반대로 해볼까요? 자, 여름이 돼요. 여름이 될수록 사람들의 옷의 두께는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올라갈수록 옷의 두께는 뭐? 감소하죠. 그죠? 이 두 녀석은 뭐 하는 거야? 반비례 관계에 있게 되겠죠. 그죠? 확실하게. 그래서 비례, 반비례 많이 쓰니까 두 개가 다 하나가 증가할 때 다른 하나가 증가한다. 그럼 비례 관계야. 그 다음에 하나가 증가하니까 나머지가 뭐야? 감소해. 이게 뭐?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럼 다시 넘어갈게요. 그럼 우리가 아까 영상 봤던 거 있죠? 자, 가속도 크기를 볼게요.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커지니까 가속도 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커졌죠? 힘이 커지면 얘 커져요. 그럼 둘은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죠.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 즉 힘이 일정할 때입니다. 얘는 같이 줘야 됩니다. 힘이 일정할 때 물체의 질량이 증가했어요. 수레에는 추를 올려갖고 질량을 계속 늘린 거죠. 그랬더니 가속도 크기 어떻게 됐습니까? 줄었죠? 실험에서 확인하셨죠? 그럼 얘 뭐 반비례 관계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두 개를 이제 묶어서 이런 식으로 쓴 거죠. 그죠? 요거 좀 지울게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가속도 A는 누구랑 비례했어? 힘의 크기와 비례했죠? 그리고 가속도 A는 누구의? 질량에 반비례했다면서 질량은 n분의 1 이렇게 쓴 거죠. 여기 기호 써놨습니다. 선생님 헷갈릴까봐 힘 F, 질량 M, 가속도 A라고 쓰겠다고요. 그래서 가속도는 힘의 크기와 비례했고 가속도는 질량과 반비례해서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뭐 한 거야? 묶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즉 가속도는 힘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뭐 하더라? 반비례하더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더 유명한 게 있죠. 더 뭐 있는데 F 이퀄 ma. 요거. 힘은 질량과 가속도를 알면 그 값을 뭐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이 꼴이죠. 됐죠, 그죠? 요 식을 가지고 계속 사용하게 될 거니까 요 식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과학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다? 그래프죠. 여기 그래프 갖다 놓은 게 이유가 있죠. 자, 여러분이 수능에 가시면요. 과학을 탐구 과목을 선택하시게 되면 표를 읽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뭐 실험에서 데이터 그래서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또 특히 그 데이터 중에서 즉 자료 해석 능력 중에서 이 그래프를 읽어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관계가 어떻구나를 아시면 되는데 여기 가속도 A 돼 있죠. 여기 힘이 있죠. 힘이 증가하죠. 이쪽으로 올수록. 뭐도 증가합니까? 가속도 값도 증가하죠. 그러니까 얘도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죠. 그럼 둘은 뭐 한대? 비례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비례관계는 여러분이 배웠던 1차 함수꼴이 나오는 거죠. y 꼴 ax라고 하는 그래프 배우셨죠? 그죠? 이거 함수. 얘 증가하면 x값 증가하면 y값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뭐다? 비례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a하고 질량 m 있죠? 얘네들은 뭐하는 관계? 아까 반비례했죠? 질량이 커지니까 가속도값 뭐 하는 거? 줄어들고 되고 있죠. 값이 감소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뭐? 반비례 그래프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나면 반비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 법칙하고 작용 반작용 영상 보고 오셨죠, 그죠? 자, 그러면 가속도 법칙 이제 정리를 할게요. 뭐 때문이냐면 가속도 크기하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의 관계,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물체의 질량하고 요 가속도 크기와의 관계, 이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 실험으로 하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집어넣었거든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하나 정리를 조금 할게요. 과학에서도 자주 쓰는 개념이 뭐 비례와 반비례 개념이거든요. 요거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비례야 반비례야 맨날 여쭤볼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건데 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점검하시면 좋겠죠. 그죠? 자, 볼게요. A하고 B라는 값이 있는데요. 자, A하고 B라는 값이 있어요. 즉 A가 증가하니까 B 값도 증가해요. 그럼 얘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면 요 비례한다는 걸 한글로 쓰기 귀찮으니까 과학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 요렇게 쓰거든요. 알파 비슷하게 요 기호 있죠. 요게 뭐다? 비례를 뜻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A라는 거하고 B라는 거 요런 거 A가 증가하면 B가 증가하는 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 하는 거? 요즘에 가장 고민이기도 하지만 체중하고 뭐 허리둘레. 즉 체중이 늘수록 허리둘레도 뭐 하는데 커지죠. 그죠? 그래서 두 개가 뭐 하는 거?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반비례 관계 하나 들어볼게요. A 값이 커지는데 B 값은 뭐해? 작아져. 이런 관계를 뭐라고? 비례의 반대다. 그래서 뭐 반비례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반비례 기호는 따로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쓰냐면 A하고 B를 비례 기호로 쓰고 하나를 분의 1로 쓰시면 돼요. 분의 1로. 즉 분의 1로 하면 이 값이 뭐가 되게 되냐면 비례하는 게 되거든요. 뒤집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 돼서 얘 뭐 한다? 반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뭐 하는 거? 기온하고요. 옷의 두께. 자, 영하로 계속 온도가 뭐 하는데? 떨어지는데 얘는 떨어지죠. 그런데 옷의 두께는 점점 어떻게 돼? 두꺼워지죠. 반대로 해볼까요? 자, 여름이 돼요. 여름이 될수록 사람들의 옷의 두께는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올라갈수록 옷의 두께는 뭐? 감소하죠. 그죠? 이 두 녀석은 뭐 하는 거야? 반비례 관계에 있게 되겠죠. 그죠? 확실하게. 그래서 비례, 반비례 많이 쓰니까 두 개가 다 하나가 증가할 때 다른 하나가 증가한다. 그럼 비례 관계야. 그 다음에 하나가 증가하니까 나머지가 뭐야? 감소해. 얘 뭐?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럼 다시 넘어갈게요. 그럼 우리가 아까 영상 봤던 거 있죠? 자, 가속도 크기를 볼게요.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커지니까 가속도 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커졌죠? 힘이 커지면 얘 커져요. 그럼 둘은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죠.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 즉 힘이 일정할 때입니다. 얘는 같이 줘야 됩니다. 힘이 일정할 때 물체의 질량이 증가했어요. 수레에는 추를 올려갖고 질량을 계속 늘린 거죠. 그랬더니 가속도 크기 어떻게 됐습니까? 줄었죠? 실험에서 확인하셨죠? 그럼 얘 뭐 반비례 관계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두 개를 이제 묶어서 이런 식으로 쓴 거죠. 그죠?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가속도 A는 누구랑 비례했어? 힘의 크기와 비례했죠? 그리고 가속도 A는 누구의? 질량에 반비례했다면서 질량은 n분의 1 이렇게 쓴 거죠. 여기 기호 써놨습니다. 선생님 헷갈릴까봐 힘 F, 질량 M, 가속도 A라고 쓰겠다고요.
그래서 가속도는 힘의 크기와 비례했고 가속도는 질량과 반비례해서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뭐 한 거야? 묶어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즉 가속도는 힘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뭐 하더라? 반비례하더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더 유명한 게 있죠. 더 뭐 있는데 F 이퀄 ma. 요거. 힘은 질량과 가속도를 알면 그 값을 뭐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이 꼴이죠. 됐죠, 그죠? 요 식을 가지고 계속 사용하게 될 거니까 요 식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과학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다? 그래프죠. 여기 그래프 갖다 놓은 게 이유가 있죠. 자, 여러분이 수능에 가시면요. 과학을 탐구 과목을 선택하시게 되면 표를 읽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뭐 실험에서 데이터 그래서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또 특히 그 데이터 중에서 즉 자료 해석 능력 중에서 이 그래프를 읽어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관계가 어떻구나를 아시면 되는데 여기 가속도 A 돼 있죠. 여기 힘이 있죠. 힘이 증가하죠. 이쪽으로 올수록. 뭐도 증가합니까? 가속도 값도 증가하죠. 그러니까 얘도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죠. 그럼 둘은 뭐 한대? 비례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비례관계는 여러분이 배웠던 1차 함수꼴이 나오는 거죠. y 꼴 ax라고 하는 그래프 배우셨죠? 그죠? 이거 함수. 얘 증가하면 x값 증가하면 y값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뭐다? 비례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a하고 질량 m 있죠? 얘네들은 뭐하는 관계 아까 반비례했죠. 질량이 커지니까 가속도가 뭐 하는 거? 줄어들고 되고 있죠. 값이 감소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뭐? 반비례 그래프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나면 반비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보실 텐데요. 영상 보실 때 가속도 법칙 실험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뒤에 수례를 가지고 한 거.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끊어가기가 조금 그래서 작용 반작용도 영상 이어서 볼게요. 두 개 다 보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영상 봤던 거 계속 이어갈게요. 뭐 보셨냐면 뒤에 작용, 반작용 보셨잖아요. 작용, 반작용 사람 둘이 왜 밖에 달린 의자에서 이렇게 둘이 밀었잖아요. 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A하고 B가 자 있는데 자, 둘 다 힘을 가하는 건 아니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것에 향해서 뭐한다? 힘을 주는 거죠. 그죠? 힘을 주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 작용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요 힘을 받은 B도 가만히 있냐면 그건 아니고 B도 A를 향해서 뭘 준다? 힘을 준다. 이걸 뭐라고? 반작용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작용과 반작용에서 크기는 서로 뭐하고? 크기가 같더라. 대신에 지금 보시면 선생님 방향 반대로 했죠. A가 B한테 힘을 줬더니 B도 A한테 힘을 줬잖아요. 근데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뭐인 거? 반대인 힘을 주는데 이 반대인 힘을 뭐라고? 반작용이라고 하더라. 즉 처음에 요게 힘이죠. 작용이었죠. 힘. 즉 작용이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걸 뭐 다시 되돌아가는 걸 반작용이라고 하죠. 그러면 얘는 반드시 힘이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해서 즉 A가 B한테 줬으면 B도 A한테 서로 주는 거죠. 서로 항상 뭐 해라?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거죠. 요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남학생들이 항상 제가 이게 예를 드는 건데요. 화가 난다고 벽을 쳐요. 세게 칠수록 자 내가 벽에 가하는 힘이 작용이죠. 즉 작용이 세지면 벽이 나한테 주는 힘도 즉 반작용도 힘이 뭐예요? 커지죠. 그럼 내가 벽을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누구 손만 아프게 됩니까? 내 손만 아파요. 그러니까 제발 그거 하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화가 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작용 반작용 이고요. 그럼 이 작용 반작용을 이용한 예들이 많았었죠. 그죠? 영상에서 나왔었죠. 그죠? 자, 하나만 듣게요. 지금 테슬라 자동차, 전기 자동차 만든 사람이 최초로 뭐 하는 거 민간 사업자로 뭘 만들었냐면 우주선 쐈잖아요. 보셨어요? 뉴스? 하는데 자, 작용 반작용 예의할 때 항상 드는 건데요. 이거 오징어 아닙니다. 우주선입니다. 항상 선배들이 오징어를 그린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는데 우주선입니다. 자, 우주선이 자 위로 발사돼야 되잖아요. 그럼 연료를 위로 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아래로 쏘죠. 그러면 이게 작용이죠. 그럼 우주선은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죠. 이게 반작용이죠. 요것들도 뭐라고 하냐면 작용, 반작용. 즉 노를 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게 작용, 반작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실 수 있죠. 뉴턴의 운동법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역학적 시스템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거든요. 이 중력이 고전역학에서, 즉 우리가 현대물리 있죠.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뭘 봤냐면 이 단원에서 배웠던 우리가 그 원자에 대한 현대물리 파트라 그랬죠.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또 큰일 났네.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 그 양자역학 이전에 고전역 그 물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학이거든요. 즉 지구 안에 있던 물체가 왜 그렇게 움직이느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이해할 게 중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력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력 얘기를 조금 많이 하긴 할 겁니다. 자, 중력 볼게요. 중력은 실제로는 지구 상뿐만 아니라 지구 바깥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중력이 지구 안에서만 작용하는 걸 설명할게요.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할 일은 지구과학 시간에 즉 천체 관련해서 하시면 될 거니까 선생님 지구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힘인데, 자, 상호작용할 때 당길 수도 있죠, 밀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중력은 당기는 힘입니까? 미는 힘입니까? 서로 당기는 힘이죠. 당기는 힘입니다. 자, 근데 밑에 삼각형 있고 이렇게 써놨고요. 지구에서는 지구의 질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좁은 의미로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만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밑에 보고 올라올게요. 자, 이제 영상 보실 텐데요. 영상 보실 때 가속도 법칙 실험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뒤에 수레를 가지고 한 거.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끊어가기가 조금 그래서 작용, 반작용도 영상 이어서 볼게요. 두 개 다 보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영상 봤던 거 계속 이어갈게요. 뭐 보셨냐면 뒤에 작용, 반작용 보셨잖아요. 작용, 반작용 사람 둘이 왜 밖에 달린 의자에서 이렇게 둘이 밀었잖아요. 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A하고 B가 있는데 둘 다 힘을 가하는 건 아니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것에 향해서 뭐한다? 힘을 주는 거죠. 그죠? 힘을 주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 작용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요 힘을 받은 B도 가만히 있냐면 그건 아니고 B도 A를 향해서 뭘 준다? 힘을 준다. 이걸 뭐라고? 반작용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작용과 반작용에서 크기는 서로 뭐하고? 크기가 같더라. 대신에 지금 보시면 선생님 방향 반대로 했죠. A가 B한테 힘을 줬더니 B도 A한테 힘을 줬잖아요. 근데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뭐인 거? 반대인 힘을 주는데 이 반대인 힘을 뭐라고? 반작용이라고 하더라. 즉 처음에 요게 힘이죠. 작용이었죠. 힘. 즉 작용이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걸 다시 되돌아가는 걸 반작용이라고 하죠. 그러면 얘는 반드시 힘이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해서 즉 A가 B한테 줬으면 B도 A한테 서로 주는 거죠. 서로 항상 뭐 해라?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거죠. 요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남학생들이 항상 제가 이게 예를 드는 건데요. 화가 난다고 벽을 쳐요. 세게 칠수록 내가 벽에 가하는 힘이 작용이죠. 즉 작용이 세지면 벽이 나한테 주는 힘도 즉 반작용도 힘이 뭐예요? 커지죠. 그럼 내가 벽을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누구 손만 아프게 됩니까? 내 손만 아파요. 그러니까 제발 그거 하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화가 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작용, 반작용. 이고요. 그럼 이 작용, 반작용을 이용한 예들이 많았었죠. 그죠? 영상에서 나왔었죠. 그죠? 자, 하나만 듣게요. 지금 테슬라 전기 자동차 만든 사람이 최초로 뭐 하는 거 민간 사업자로 뭘 만들었냐면 우주선 쐈잖아요. 보셨어요? 뉴스? 하는데 작용, 반작용 예의할 때 항상 드는 건데요. 이거 오징어 아닙니다. 우주선입니다. 항상 선배들이 오징어를 그린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는데 우주선입니다. 우주선이 위로 발사돼야 되잖아요. 그럼 연료를 위로 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아래로 쏘죠. 그러면 이게 작용이죠. 그럼 우주선은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죠. 이게 반작용이죠. 요것들도 뭐라고 하냐면 작용, 반작용. 즉 노를 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게 작용, 반작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실 수 있죠. 뉴턴의 운동법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역학적 시스템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거든요. 이 중력이 고전역학에서 즉 우리가 현대물리 있죠.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뭘 봤냐면 이 단원에서 배웠던 우리가 그 원자에 대한
3대 물리 파트라 그랬죠.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또 큰일 났네.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 그 양자역학 이전에 고전역 물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학이거든요. 즉, 지구 안에 있던 물체가 왜 그렇게 움직이느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이해할 게 중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력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력 얘기를 조금 많이 하긴 할 겁니다. 자, 중력 볼게요. 중력은 실제로는 지구 상뿐만 아니라 지구 바깥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중력이 지구 안에서만 작용하는 걸 설명할게요.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할 일은 지구과학 시간에 즉 천체 관련해서 하시면 될 거니까 선생님 지구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힘인데, 자, 상호작용할 때 당길 수도 있죠, 밀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중력은 당기는 힘입니까? 미는 힘입니까? 서로 당기는 힘이죠. 당기는 힘입니다. 자, 근데 밑에 삼각형 있고 이렇게 써놨고요. 지구에서는 지구의 질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좁은 의미로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만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밑에 보고 올라올게요. 유식하게 먼 방향, 연직 방향, 연직으로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니까 연직, 즉 수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구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죠. 그래서 중력 방향대라 그러면 수직 방향, 즉 우리가 지표면이 즉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연장하면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으니까 지구 중심 방향. 그래서 중력의 방향은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찾았냐면 추를 실에 매달아 가만히 놓고 있을 때 이 추가 가르치는 게 지구 중심을 가르치니까 그렇게 간다. 하지만 이 표현보다는 이 두 개를 훨씬 더 많이 쓰겠습니다. 연직 방향, 지구 중심 방향. 요걸 쓸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4번은 뭐와 관계 있냐면 무게라는 거하고 질량이라는 걸 조금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질량. 자, 무게는 솔직히 얘기하면 뭐 때문에 나타나는 크기냐면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크기고요. 질량은 중력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값이죠. 즉, 질량이라고 하는 건 고유의 양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추가 있거든요. 추를 디지털적으로 있죠. 전자적으로 재요. 얘가 1kg이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지구에서 전자적으로 해도 1kg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달에 가서도 얘 얼마 나와? 1kg 나와야 됩니다. 전자제곱으로 재면. 그 다음에 안드로메다 가서 재도 얘 1kg 나오는 거죠. 즉 장소에 관계없이 걔가 가지는 고유한 양을 뭐라고? 질량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디지털저울 말고 용설저울 있죠. 용설저울 있죠. 이렇게 매달아서 재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 매달아서 요렇게 안에 용수철 들어있는 요 저울에다 재게 되면 얘는 누구에 의해서 당기는 힘이냐면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만큼 이 용수철이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중력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럼 요렇게 늘어나서 용수철 저울로 잰 이 녀석은 질량이 아니죠. 왜? 중력이 얘를 잡아당기는 만큼 얘도 늘어난다면서요. 그러면 얘는 질량이 아닌, 즉 요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이 당기는 값이 변하기 때문에 질량과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무게라는 값을 쓰는 거죠. 즉 얘는 중력과 관계 있습니다. 즉 중력이 커서 얘를 많이 당겨. 그럼 얘 값이 커지고요. 중력이 작아. 그럼 얘를 적게 당겨. 그럼 얘도 뭐 하는 거? 작아지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게 무게입니다. 무게는 그래서 장소에 따라 바뀝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지표면 근처에서 질량 1kg, 얘는 고유 불변한 값이죠. 얘를 달아보면 무게가 얼마 나오느냐 봤더니 9.8 뉴턴이더라. 자, 여기 하나 눈치채셔야 되죠. 뉴턴 나오네요. 뉴턴 나오죠. 뉴턴은 누구의 단위입니까? 힘의 단위였죠. 힘의 단위입니다. 아까 앞에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즉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크기니까 걔 단위를 뭐로 써도 무방하다? 뉴턴. 힘의 단위로 써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설명했다시피 질량은 고유한 양이라 장소에 따라 상관없지만 이 무게는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면 왜 중력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달에서 무게를 측정해보면 지구에 나가서 무게보다 약 얼마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달이 중력이 커요? 작아요? 작거든요. 그럼 얼마? 6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몸무게가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6분의 1. 그래서 요거는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무게의 단위는 힘의 단위와 같이 쓴다. 왜? 중력과 관계 있는 값이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 중력이 자연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첫 번째, 중력이 자연현상과 인체에 미치냐. 우리도 중력 안 받고 사는 것 같지만 중력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그죠? 자, 그럼 중력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와 생명체에 일시적이다, 지속적이다.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죠.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중력을 받고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 아까 얘기했죠, 그죠? 지구 시스템 본다 그랬고요. 생명 시스템 본다 그랬죠. 지구가 이루고 있는 하위 요소들, 그 다음에 생명을 이루는 하위 요소들에 계속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럼 지구 시스템에 영향 주는 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중력에 의해 공기가 지구에 붙들려 있다. 즉 우리가 땅이라고 생각하는 이 지각 겉에 공기가 이렇게 있죠. 이 공기층을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대기층이죠. 그럼 중력이 없었다면 대기는 있다 없다? 없겠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숨 쉬는 데 필요한 거니까요. 넘어갈게요. 유식하게 먼 방향, 연직 방향, 연직으로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니까 연직, 즉 뭐 수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지구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죠. 그래서 중력 방향대라 그러면 뭐 수직 방향, 즉 우리가 지표면이 즉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연장하면 뭐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으니까 지구 중심 방향. 그래서 중력의 방향은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찾았냐면 추를 실에 매달아 가만히 놓고 있을 때 이 추가 가르치는 게 지구 중심을 가르치니까 그렇게 간다. 하지만 이 표현보다는 이 두 개를 훨씬 더 많이 쓰겠습니다. 연직 방향, 지구 중심 방향. 요걸 쓸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4번은 뭐와 관계 있냐면 무게라는 거하고 질량이라는 걸 조금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질량. 자, 무게는 솔직히 얘기하면 뭐 때문에 나타나는 크기냐면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크기고요. 질량은 중력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값이죠. 즉, 질량이라고 하는 건 고유의 양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추가 있거든요. 추를 디지털적으로 있죠. 전자적으로 재요. 얘가 1kg이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지구에서 전자적으로 해도 1kg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달에 가서도 얘 얼마 나와? 1kg 나와야 됩니다. 전자적으로 재면. 그 다음에 안드로메다 가서 재도 얘 뭐야? 1kg 나오는 거죠. 즉 장소에 관계없이 걔가 가지는 고유한 양을 뭐라고? 질량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디지털저울 말고 용설저울 있죠. 용설저울 있죠. 이렇게 매달아서 재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 매달아서 요렇게 안에 용수철 들어있는 요 저울에다 재게 되면 얘는 누구에 의해서 당기는 힘이냐면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만큼 이 용수철이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중력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럼 요렇게 늘어나서 용수철 저울로 잰 이 녀석은 질량이 아니죠. 왜? 중력이 얘를 잡아당기는 만큼 얘도 늘어난다면서요. 그러면 얘는 질량이 아닌, 즉 요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이 당기는 값이 변하기 때문에 질량과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무게라는 값을 쓰는 거죠. 즉 얘는 중력과 관계 있습니다. 즉 중력이 커서 얘를 많이 당겨. 그럼 얘 값이 커지고요. 중력이 작아. 그럼 얘를 적게 당겨. 그럼 얘도 뭐 하는 거? 작아지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게 무게입니다. 무게는 그래서 장소에 따라 바뀝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지표면 근처에서 질량 1kg, 얘는 고유 불변한 값이죠. 얘를 달아보면 무게가 얼마 나오느냐 봤더니 9.8N이더라. 자, 여기 하나 눈치채셔야 되죠. 뉴턴 나오네요. 뉴턴 나오죠. 뉴턴은 누구의 단위입니까? 힘의 단위였죠. 힘의 단위입니다. 아까 앞에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즉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크기니까 걔 단위를 뭐로 써도 무방하다? 뉴턴. 힘의 단위로 써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설명했다시피 질량은 고유한 양이라 장소에 따라 상관없지만 이 무게는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면 왜? 중력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달에서 무게를 측정해보면 지구에 나가서 무게보다 약 얼마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달이 중력이 커요? 작아요? 작거든요. 그럼 얼마? 6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몸무게가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6분의 1.
그래서 요거는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무게의 단위는 힘의 단위와 같이 쓴다. 왜? 중력과 관계 있는 값이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 중력이 자연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첫 번째, 중력이 자연현상과 인체에 미치냐. 우리도 중력 안 받고 사는 것 같지만 중력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그죠? 자, 그럼 중력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와 생명체에 일시적이다, 지속적이다.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죠.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중력을 받고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 아까 얘기했죠, 그죠? 지구 시스템 본다 그랬고요. 생명 시스템 본다 그랬죠. 지구가 이루고 있는 하위 요소들, 그 다음에 생명을 이루는 하위 요소들에 계속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럼 지구 시스템에 영향 주는 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중력에 의해 공기가 지구에 붙들려 있다. 즉 우리가 땅이라고 생각하는 이 지각 겉에 공기가 이렇게 있죠. 이 공기층을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대기층이죠. 그럼 중력이 없었다면 대기는 있다 없다? 없겠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숨 쉬는 데 필요한 거니까요. 넘어갈게요. 자, 그럼 또 뭐도 가능하게 하냐면 중력이 대류 현상을 가능하게 한다는데 대류가 뭡니까, 여러분? 대류. 자, 물을 끓인다고 가정해 볼게요. 물 안에다가 톱밥을 집어넣을게요. 물이 움직이는 걸 잘 보려고요. 그럼 시간이 흐르면 요렇게 물이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도는 거. 위에 올라오고 이쪽은 내려오고. 자, 여기 있는 거 상대적으로 불 가까이 있던 물은요.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갔겠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어떻게 돼? 팽창하죠. 그럼 밀도는요? 작아지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근데 물의 질량은 안 변하고 부피가 늘어났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물들은 상대적으로 뭐가 밀도가 작아지니까 어디로 가려고 해? 위로 올라가려고 했겠죠. 위로 올라갑니다. 반면에 여기 위에 있던 물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안 데워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부피가 덜 팽창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아래에 있던 요 올라온 녀석들보다 부피가 뭐 하니까 덜 팽창했으니까 밀도가 뭐 하니까 크죠. 밀도가 크니까 뭐 아래로. 즉 밀도 차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 게 뭐다? 대류란 얘기죠. 그럼 이 대류가 지구에서 대기와 해수의 대순환, 2학기 때 이거 배울 겁니다.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고요. 그럼 이 해수와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면서 뭐가? 기상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비 오고 눈 오고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거? 대류 때문에, 즉 중력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강물과 빙하, 지하수의 흐름으로 다양한 뭐가 생겨? 지형이 형성되는 거죠. 즉 땅 위에 물이 흘러대는 거죠. 흘러나오면서 얘네들이 뭐 하는 거? 깎는 거, 풍화침식을 일으키면서 다양한 지형이 형성, 즉 땅의 형태가 생성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자, 우리는 중력을 이기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땅에 계속 꼬꾸라지면서 이렇게 박힐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있냐면 육상 동물들은 이 중력을 이기기 위한 골격뿐만 아니라 근육을 갖고 있어야 이 중력에 해당되면서 뭐 하는 거?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식물은 중력 방향으로 뿌리를 내리죠.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구 중심 방향에서 위로 솟지 않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내리면 훨씬 뭐가 수분을 흡수하기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식물은 중력을 이기고 위로 자라야 되니까 뭘 가지고 있다? 동물이 골격과 근육을 가지듯이 얘는 벽이라고 하는 단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또 뭘 갖고 있냐면 중력을 감지해서 즉 여기가 중력 방향인지 아니면 윗방향인지 좌우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귀 안에 하나 기관을 갖고 있거든. 먼 기관, 전정기관. 즉 달팽이관 위에 전정기관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력을 감지해서 내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앞인지 뒤인지 요거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형성평가 풀어가겠습니다. 자, 형성평가 Q&A. 자, 중력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 쓰는 대로 골라라. 자,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에서 작용한다. 맞다, 틀리다. 맞죠. 중력은 모든 물체에서 작용해야 됩니다. 대신에 그 효과가 질량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사과가 지구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떨어지는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한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며 맞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무게의 단위는 킬로그램이 아니죠. 뉴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뉴턴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지난번 알려줬죠.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앞에서 설명했죠. 그죠? 요게 같죠? 왜? F 이꼴 MA라는 식에서 중력도 힘이잖아요. 뉴턴 썼고요. 그럼 요걸 하려면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한 요 단위를 써도 무방하죠. 그래서 일단 니은은 틀렸네요. 디귿,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의 크기가 크다. 볼까요, 여기? 질량 커지죠. 얘 커지잖아요. 식에서.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학습지에 없고요. 그냥 선생님이 하나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거든요. 힘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수 있는 대로 골라라. 자,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맞다, 틀리다. 맞죠? 힘이 주어지면 모양 바뀐다 그랬습니다. 니은,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맞다, 틀리다. 맞죠? 속도는 뭐였습니까? 속력 더하기 운동 방향이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게 합친값이 속도니까 속도 변화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니은 맞습니다. 디귿. 물체의 운동 방향을 변화시킨 요인이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맞는 얘기네요.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죠. 넘어갈게요.